저는 50대 후반의 치매 엄마를 돌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엄마는 여전히 아빠와의 결혼에서 아빠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습기가 남아있듯 엄마의 말과 표정, 숨결에는 늘 그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기의 출구는 언제나 저였습니다. 아빠가 무서웠던 엄마는 자신의 감정을 저에게 풀었습니다. 항상 사소한 잘못을 하면 엄마는 아빠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에게, 이때가 기회인 마냥 정상적이지 않게 많이 혼을 내시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넌 왜 이 모양이니? 굳이 아빠를 똑 닮았어. 내가 저것을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 막말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 말들은 저의 심장에 차곡차곡 각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감정이 흘러드는 통로였습니다. 넘치지 않게 받아내야 했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런 행동에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이 없었고 그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익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이 없었고 그 집을 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삼키고 억울함을 목구멍 아래로 밀어넣고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이 보이지 않게 눌러두었습니다. 그것은 인내도 성숙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맞서면 더 큰 위험이 온다는 것을, 반박하며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해졌고 착해졌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부를 잘하던 저를 좋아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아빠는 저를 불러세웠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성적과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이요. 라는 말이 시작되면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칭찬은 달콤했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잘해야 했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시선 속에서 저는 딸이라기보다 성취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에게는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아빠에게는 칭찬받기 위해 목말라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저는 반발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저를 알아주고 함께 웃어주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친구들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의 문제아들과 어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지켰고 탈선하는 아이들을 은근히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도덕심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명절에만 얼굴을 잠깐 비추고 제 삶을 살았습니다. 멀어졌다고 생각했고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거리를 두면 상처도 옅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고 제 가정이 있었으며 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으로 독립하자 그 빈자리에 엄마의 치매가 들어왔습니다. 기억은 조각나 있었고 감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예전의 감정 속에 살며 저를 그 시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했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면 자신이 저를 얼마나 험하게 대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로 끌려갔다가 현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늙었을 때 제 자식에게 같은 선택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강함은 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엄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엄마의 투정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능청으로 받아 넘기겠다고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볍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분노를 쏟아낼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능청스럽게 반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영화로 만들면 흥행하겠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무슨 영화냐고 묻자 저는 또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극입니다. 주인공은 엄마고 악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잠깐 웃으셨고 그 웃음이 그날의 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왜 늘 내 편이 아니냐?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얼어붙었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저는 다시 한번 능청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저는 스위스입니다. 중립국입니다. 엄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는 초콜릿이 맛있지. 그날 저녁 우리는 초콜릿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저는 이 시기를 지나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조언으로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부모와 경험, 장기간에 걸친 감정적 방임으로 인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과잉책임감과 완벽주의 성향이 뚜렷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병명이라기보다 삶의 궤적에 붙여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붙여지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막연했던 고통이 구조를 갖게 되었고 저는 제 상태를 설명할 언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조절 밸브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능청을 본격적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연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얌전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방문을 쾅 닫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능청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들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기고 엄마의 신발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비 오잖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엄마는 계속 투덜거리셨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하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엄마가 나가신다고 하셔서 따라가는 중입니다. 엄마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생각보다 굵어졌습니다. 엄마는 우산 아래서 다시 불평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자고 한 사람 누구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는 저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그랬나?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그랬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는 비를 보며 예시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제 우산 손잡이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 우산은 왜 이렇게 작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화를 다 가리기에는 작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듣는 가볍고 깨끗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는 컵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화가 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춥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공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태연하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연한 척을 오래 연습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방금의 소동을 잊으신 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빠진 엄마를 뒤로하고 남편에게 어린 양을 부립니다. 남편은 그 어린 양을 다 받아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어 제가 숨쉴 공간을 얻습니다. 저 혼자인 듯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엄마 때문에 피곤했지만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며 감사 한 스푼 정성 한 스푼을 더합니다.